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춘하수동 박소문입니다. 올해도 어느새 반년이란 세월이 갔습니다. 불청객 코로나로 인해 일손을 놓은 채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지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지구촌을 들쑤셔놓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른박질치고 모름적 인간이 생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뭘 잘못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도 아직도 직성이 안 풀렸는지 감염자는 이곳저곳 속출 들쑥날쑥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신이시여, 비난이다, 비난이다. 무쇠숟갈로 밥을 먹는 힘없는 인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신께서 보호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읊어봅니다. 외국 여기저기에선 감염자는 발생하고 입원 병실이 없을 정도라니 마음이 아픕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루하루 일과가 힘들지만 참고 견디시면 멀잖아 바이러스를 잡든지 백신이 펑펑 쏟아져 두려움에서 벗어나든지 할 겁니다. 힘내세요. 요즘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와 장마, 집중호우까지 힘들지만 슬기롭고 지혜롭게 넘기시고 항상 건강하게 웃음꽃 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코도 모르면 잠자코 있어.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 성알 속에 어찌다 핀통알이 섞인 말로 내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조선왕조 19대 숙종대왕의 이야기 한 소절을 말씀드려볼까 해서입니다. 구전설화 속에서 숙종은 축지법으로 전국을 돌면서 백성들과 살림살이를 돌보고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불우한 선비들을 도와주거나 형편이 어려운 백성을 도와주는 훌륭한 임금으로 등장합니다. 설화 속 숙종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네 주변에 주고받는 말 사이엔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개코도 모르면 잠자코나 있지. 숙종대왕이 어느 날 민생을 살피던 중 수원성 어느 고개 아래쪽 냇가를 지나는데 허름한 시골 청각이 관을 옆에 놓고 슬피 울면서 물이 나는 강가에다 묘자리를 파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리 가난하고 몰라도 유분수지 어찌 묘를 물이 나는 곳에 쓰려고 하는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총각에 다가가 여기 관을 누구의 것이요? 제 어머니 시신입니다. 그런데 개울은 왜 파는 거? 짐짓 알면서도 딴청을 하고 물으니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합니다. 미루어 짐작은 했지만 숙종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보게 이렇게 물이 솟고 있는데 어찌 여기다 묘를 쓰려고 하는가? 하고 다그쳐 물으니 총각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길처사라는 노인이 찾아와 불상타하면서 저를 이리로 데리고 와 이 자리에 묘를 꼭 쓰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분은 유명한 시관인데 저 언덕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힘없이 대답을 하고는 옷소매로 연실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곤욕스러운 처지를 처음 보는 양반 나리께 하소연하듯 늘어놓았습니다. 숙종이 가만히 듣자 하니 갈초사라는 직원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국리 끝에 지니고 다니던 지필목을 꺼내 몇 자 적었습니다.
여기 일은 내가 볼 거 있을 터이니 이 서찰을 수원 부사로 가져가게. 수문장이 성문을 가로막거든 이 서찰을 보여주게. 총각은 또 한 번 황당했습니다. 아침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지. 유명한 직관이 내과에 묘를 쓰라고 했지. 이번에는 웬 선비가 나타나 수원부에 사찰을 전하라 하지. 도무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총각은 급한 발걸음으로 수원부로 갔다. 서찰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명, 수원 부사는 이 사람에게 당장 쌀 300석을 하사하고 명당터를 정해서 묘를 쓸 수 있도록 급히 조처하라. 수원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골 총각에게 유명한 직관이 동행하질 않나. 창고에 쌀이 바리바리 실리지를 않나. 뒤늦게 알아차린 총각은 그분이 상감마마이셨다니. 총각은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도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내과에서 어머님 시신을 지키고 있을 임금님을 생각하니 황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한편 숙정은 총각이 수원부로 떠난 뒤 괘씸한 갈초사를 크게 혼을 내주려고 총각이 가르쳐준 대로 가파른 산마루를 향해 올라갔다. 단단히 벼르고 올라가 산마루에 있는 갈초사의 단칸 초막을 보니 그야말로 운막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한참 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개뉘시여. 방문을 열어 시큰둥하게 손님을 맞는 주인은 꼬질꼬질한 촌내 행세였습니다. 콧구멍만한 초라한 방이라 들어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숙정은 그대로 문 밖에 서서 묻는다. 나는 한양 사는 선비인데 그대가 갈초사 맞소? 그렇소만. 무슨 연유로 얘까지 와 나를 찾소? 오늘 아침 저 아래 상을 당한 총각더러 내과에 묘를 쓰라 했소? 갈았어. 듣자니 당신이 묘자리를 좀 본다는데 물이 펑펑 솟아나는 내과에 묘를 쓰라니 당키나 한 일이요? 콩탕을 먹이는 것도 유분수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요? 숙정은 참았던 감정이 어느새 격해져 목소리가 커졌다. 갈초사 또한 촌노인이지만 낯선 손님이 찾아와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인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선비 양반, 개코도 모르면서 웬 참견이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 명당터인 줄을 알기나 해? 버럭 소리를 지르는 통에 숙종은 기가 막혔다. 속으로는 요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어디 두고 보자 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저기가 어떻게 명당이란 말이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 양반아, 저기는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쌀 300가마를 받는 명당 중의 명당이야.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발복을 받는 자리인데 물이 있으면 어떻고 불이 있으면 어때? 개코도 모르면 잠자거나 있지. 숙정은 그만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갈초사 마음대로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 총각은 쌀 300가마를 받았으며 명당으로 옮겨 장사를 지낼 상황이 아닌가. 숙종 갈초사의 대갈일성에 얼마나 놀랐는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공손해졌습니다. 영감님이 그렇게 잘 알면 저 아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왜 이런 산마루 오두막에서 산단 말이요? 이 양반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귀찮게 말 시키네. 숙종은 주눅이 들어있었다. 저 아래 것들은 남을 속이고 도둑질이나 해가지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래도 여기는 임금이 찾아올 자리여.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나라님이 찾아올 명당이란 말일세. 숙종은 그만 정신이 아찔했다. 이런 신통한 사람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었기에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언제쯤 찾아옵니까? 꽤나 귀찮게 묻네. 잠시 기다려보. 내가 이 집 지을 때 날 받아 놓은 것이 어디 있는데 가만히 있자라. 어디 뒀더라? 하고 방 구탱이에 있는 보자기를 풀어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먼지를 털면서 들여다보더니 그만 대경 실색을 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에 나와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습니다. 임금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보게 갈초사 괜찮소? 대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묻힐 자리 하나 잡아주지 않겠소? 무한한 영광이옵니다. 어느 분의 명이시라 고역하겠사옵니까? 그리하여 갈초사가 잡아준 숙종의 왕릉이 지금 서울의 서북쪽 서오릉에 자리한 명릉입니다. 숙종 대왕은 갈초사에게 3,000냥을 하사했으나 노자 30냥만 받아들고 호련히 어디론가 떠났다는 이야기가 지금껏 전해오고 있습니다. 신통하도다 갈초사여. 내가의 묘를 쓰고 산마루 언덕에 초막을 지으니 음택 명당이 내가에 있고 양택 명당은 산마루에 있구나. 임금을 호통치면서도 죄가 되지 않으니 풍수에 조하는 국법도 넘어가네. 볼품없는 초라한 몸이라도 가난한 이웃에게 적선하고 나라님께 충성하노니 그 이름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 왜 요즘은 갈초사 같은 사람이 없나?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데 받은 메일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빌면서 지금까지 BS 청춘 라디오 방송국 추나추동 아나운서 박선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 외출할 때 마스크, 외출 후에 손 깨끗이 닦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